안녕하세요. 은근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이들 고대하시던 우리 인형 가디건 뜨기를 알려드릴게요. 가디건 뜨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니트 뜨기와 비슷하면서 니트 뜨기보다 한 단계 더 신경을 써서 떠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의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지금 우리 하나의 사이즈로 떴기 때문에 이번에 샘플로 뜨는 건 리나 슈슈 사이즈로 뜰 예정이에요. 이렇게 뒷면을 보여드리면 가디건이니까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얘를 뭘로 떴냐면 일반 우리 램스우라고 앙고라실을 섞어서 떴어요. 그랬더니 앙고라 느낌이 막 되게 이쁘죠. 다만 얘로 보여드리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실이 너무 이렇게 막 까실까실하게 막 그런 롱파일 제품들은 코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샘플로 떴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좀 다른 실로 또 코가 잘 보이는 다른 실로 보여드린다는 거 알려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뜨면서 얘네들은 호환이 6, 7인치 아이들은 호환이 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하나의 로번 바디와 리나슈슈 4번 리나슈슈 바디는 허리품, 가슴품에서 2cm 정도씩 서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44 사이즈, 66 사이즈 입는 사람하고 옷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옷을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얘가 하나의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리나 슈슈 사이즈는 얘보다 훨씬 더 좀 작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나는 하나를 뜨겠다. 그럼 좀 넉넉하게 또는 리나 슈슈를 할 거다. 그럼 제가 뜨는 영상 보고 그대로 응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현재 주로 램스우라고 약간 이렇게 반짝이 느낌이 나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반짝이 느낌이 나는 실을 섞어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도 지금 옷에 보면 반짝이 느낌 있죠. 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어가면 옷이 좀 이렇게 예뻐요. 근데 너무 반짝이만 들어가면 과해서 안 예쁜데 은은하게 다른 실과 섞어서 뜨게 되면 이 반짝이는 게 되게 예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실을 섞어 뜨고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게 섞었습니다. 이제 바늘은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바늘은 3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어요. 3호랜다. 3mm 바늘을 사용하고 있고요. 3mm 바늘은 여기 써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바늘은 3mm 바늘을 사용해 보세요. 먼저 가디건 뜨기에서 가장 기본은 코를 잡는 거겠죠. 대바늘 코 잡기는 제가 먼저 올린 대바늘 기초 영상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지금은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잡으시고 18개의 대바늘 코를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코는 너무 심각하게 당기지 말고 너무 또 10개나 적당히 다음 바늘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너무 뻑뻑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좀 조절하시고요. 제가 아까 18이라고 했는데 20코로 갈게요. 20코를 해야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 10코를 감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코를 했는지 모를 때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한 거예요. 이제 또 다시 10개를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코를 감았어요. 코를 감고 나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마다 다른 점인데 저는 요 실이 짧은 실과 긴 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짧은 실은 정리를 해버리고 여기를 한번 그냥 묶어요. 한번 묶으면 실이 좀 이렇게 이 짧은 실이 정리도 되고 다음번 실할 때 달라오르지 풀리지 않거든요. 가볍게 그냥 묶으세요. 꽉 묶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묶으시면 이게 1차 코잡기가 완성이 됐어요. 1차 코잡기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얘는 탑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탑다운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탑다운이라고 하고 요 밑에서 내려오는 걸 다운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디건은 거의 다 탑다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목에 몇 코를 줄 거냐가 하나의 사이즈냐 또는 리나슈슈 사이즈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지금 리나슈슈는 20코를 잡았어요. 20코를 잡은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자세히 이게 지금 시리즈가 잘 안 보인다 같던 이유가 이게 양고라시를 섞어서 그래요. 고무뜨기 2단을 했어요. 고무뜨기 2단도 이 사람 옷은 보통 2코 고무뜨기를 해요. 근데 인형은 2코 고무뜨기를 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무늬가. 그래서 1코 고무뜨기를 해야 되고요. 고무뜨기 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무뜨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바로 뜨셔도 좋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무뜨기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고무뜨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 겉뜨기를 한번 하고 안뜨기를 해요.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또 이제 겉뜨기. 그리고 지금 보면 겉뜨기 안뜨기를 어떻게 동시에 하지? 이럴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안뜨기 할 때는 이 다음 실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겉뜨기 안뜨기를 할 때보다. 안뜨기를 했죠? 또 겉뜨기 할 때는 실이 바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사실 뜨개방에서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실을 파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막 다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배워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뜨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나 좀 큰 걸 도전해보고 싶어. 그때는 뜨개방 가서 한번 문의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기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 좀 더 쉽게 이해도 되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기초적인 걸 배울 때 그때 참조하시면 저도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과거에 이런 영상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 안뜨기 계속 반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겉뜨기 안뜨기 다 반복해서 여기까지 뜬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안뜨기를 뜬 모습이에요. 고무뜨기가 이제 한 단이 완성이 됐고요. 고무뜨기를 총 2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여기 보시면 근데 어떤 게 기준이죠? 기준이라는 건 이 실이 요 실이 매달려 있는 긴 실이 매달려 있는 게 기준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실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바늘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코를 한번 보세요. 요건 안뜨기 모양이고 요거 사슬 이렇게 빗살무늬 있는 게 겉뜨기 무늬예요. 겉뜨기 무늬, 안뜨기 무늬, 겉뜨기 무늬, 안뜨기 무늬 이게 반복돼 있죠. 그래서 처음 나는 한 단은 어떻게 얼떨결에 떴는데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떴지? 얘 코를 보시는 거예요. 빗살무늬가 시작이 됐네. 빗살무늬니까 겉뜨기인 거예요. 겉뜨기로 한 단 하시고요. 여기는 또 뭐예요? 안뜨기죠. 안뜨기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실을 앞으로 당겨와서 안뜨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지금 겉뜨기 안뜨기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적당히 보시면서 겉뜨기 안뜨기지? 그럼 또 이제 겉뜨기 안뜨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2단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한 고무뜨기를 2단 한 모습이에요. 근데 고무뜨기 근데 왜 떠요? 사람들이 뭔가 마무리할 때나 처음 시작해서 고무뜨기 뜨는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요런 걸 시볼이라고 하죠. 옷에 보면은 우리 소매나 옷 부분에 이렇게 늘어났다 편하게 이렇게 탄력성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보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무뜨기예요. 이 고무뜨기를 굉장히 빽빽하게 여러 단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 옷 입을 때 쭉쭉 늘어나는 그런 목 시보리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형 옷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사람 옷에 처음 시작을 대부분 시보리처럼 이런 겉뜨기 안뜨기 반복되는 고무뜨기를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이걸 설사 생략하더라도 전혀 무방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겨울옷은 약간 좀 목깃이 있잖아요. 그래서 뜬 거라는 거죠.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보리단을 완성했으니까 여기서 여기에 시보리단을 완성했어요. 전체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얘랑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얘는 하나의 사이즈고 리나슛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접혀진 것만을 보시면 안 돼요. 실은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났을 때 최대치를 봐야 되고, 얘는 점점 코를 늘리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부터 코가 너무 커버리면 옷이 너무 대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리를 뜰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작게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제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몸통의 앞부분, 팔 부분, 뒷부분 이렇게 구분져서 들어가고, 코스링이 필요해요. 이게 코스링인데요. 저는 튤립 코스링을 사용해요. 얘 코스링이 하트무늬라 되게 특이하고 귀엽죠. 요거를 코가 늘어나는 부분마다 끼워서 이 양쪽에 늘림을 하면서 쭉 늘어나는 거예요. 얘에서 시작해서 팔 부분이나 여기까지 계속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코스링이 없을 때는 내가 몇 코에서 떴지? 몇 코에서 늘리지?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근데 코스링이 있으면 이 코스링 양쪽은 그냥 확장하는 거지? 라고 해서 금방 뜨개 속도가 확 빨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코스링을 좀 구입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떠볼게요. 자, 이제부터 코 늘리기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므로 코 늘리기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배우시겠지만 코 늘리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코 늘리기를 할 때는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여기서는 지금 코를 나누면서 동시에 코를 늘리기 때문에 이 단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코를 늘려요. 코를 늘릴 때는 바늘을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돌려요. 바로 뒤에 돌리고 여기 뒤에다가 꽂고 다시 빼서 해요. 이 코 늘리기 작업은 제가 원피스 뜨는 영상에 아주 자세히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보세요. 여기서는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링을 양쪽에 끼우면 코스링을 끼운 양쪽은 늘어나는 거예요. 코스링을 꼈죠? 또 여기 끼고 바로 돌려서 꽂고 코를 빼요.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 지금 넷에서 한 번 더 늘려요. 늘리고 코 반을 집어넣죠. 그리고 빼요. 늘린 부분에는 항상 요걸 해주시, 코스링을 껴주셔야 돼요. 코스링을 꼈죠. 그리고 또 이 여기는 양쪽을 늘리는 거니까요. 늘려서 코를 또 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 가고 나서 만약에 내가 코를 늘려야 돼, 여섯 번째에서 코를 늘린 건데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그럴 때는 코를 이미 빼버린 상태에서는 요 밑에 있죠. 여기 지금 실이 이렇게 V자로 감겨져 있어요. 요 바로 밑에를 이쪽 바늘에 껴서 넣어요. 그리고 요 바늘을 뒤로 해서 넣는 거예요.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 뒤로 넣는 거예요. 뒤로 넣으셔서 코를 감아서 빼요. 이게 코 늘리기예요. 결국 제가 한 방법은 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그냥 한 번 더 간략하게 한 것뿐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6개를 했죠. 또 코링을 껴요. 이 코링을 처음에는 코링을 왜 껴 번거롭게 해보니까 코링이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코링을 하는 건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박한 발상이에요. 자, 이제 코링을 꼈죠. 또 여기 아까 이 6개는 몸통 부분이니까 이 뒷부분 등판이 될 거고, 여기는 4개, 이제 3개로 갈 거예요. 또 이제 4개를 뜹니다. 코링의 양쪽은 늘리는 거예요. 코링의 양쪽을 늘려요.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다시 또 코스링 끼우고 또 셋. 하나. 코스링의 양쪽이니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숫자를 셀 때는 늘린 것까지 해서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늘렸으니까 하나 둘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세면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링을 끼운 늘리기 첫 단이 완성됐어요. 이 단이 좀 어려우셨죠? 이 단 여러 번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왜 제가 3, 4, 6, 4, 3으로 나누었냐면, 여기 보면 몸통을 보세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3이에요. 3코, 이 팔이 4코, 몸통 뒷판이 되는 6코, 4코, 3코를 구분해 준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은근히 옷에 대해서 구분이 나오죠. 이 구분이 바로 늘리기 작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목 부분 15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제가 알려드린 코에서 늘리셨죠. 늘리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한번 늘린 다음에 뒤에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그냥 쭉 안 뜨기만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뜨기 전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딱 코 보면 이건 안 뜨기 코인데 안 뜨기 하면 되잖아요. 안 뜨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안 뜨기를 하는 게 맞는데 가디건은 요 앞에 무늬들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 쭉 무늬들이 있죠. 그래서 첫 앞코의 두 개는 앞 양쪽 끝에는 둘 다 겉뜨기로 떠야 돼요. 겉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안 뜨기로 모양이 바뀔 때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뜨기로 또 모양을 바꿔서 요 열을 늘리지 말고 그냥 쭉 뜨세요. 그리고 여기 코스링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코스링이 있어요. 여기서 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뜨기 할 때는 코스링을 늘리지 않고 그냥 전달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안 뜨기 열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양쪽 끝에를 겉뜨기로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뜨기 할 때는 양쪽 끝에를 겉뜨기를 합니다. 그게 가디건이에요. 자, 두 단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링은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도, 여기 두 개 남았을 때 여기 두 개 겉뜨기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이 두 개는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안 뜨기임에도 불구하고 겉뜨기를 하라 했죠? 그럼 안 뜨기 열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고 여기를 겉뜨기로 마감해요. 이렇게 지금 첫째 단, 둘째 단은 고무뜨기를 떴고, 첫째 단은 늘리기 작업을 했고, 세 번째 단, 이제 네 번째 단은 안뜨기를 하면서 양쪽 무늬를 만드는 거랬어요. 그럼 이제 또 계속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 늘리는 부분을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처음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3개에서 시작해서 늘렸죠. 셋, 넷, 여섯, 넷, 셋에서 늘린 거예요. 그걸 총 몇 단을 늘릴 거냐면, 얘가 지금 저는 총 10단을 늘렸어요. 10단을 늘렸기 때문에 얘가 10단이라는 건 곧 5세트가 반복이 된 거죠. 3개가 8개가 될 때까지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한 번 늘렸으니까 3개에서 시작된 코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잖아요. 이 앞에, 여기, 요, 코링 맨 앞에 있는 게 8개가 될 때까지 쭉 늘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뜨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겉뜨기 열에서 늘려야 되는데, 바늘을 잠시 바꿔보려고 해요. 이건 전 줄바늘을 현재 사용하고 있죠. 줄이 달렸잖아요. 이 줄바늘이 영상이 짧다 보니까 자꾸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장갑바늘이라고 그래요. 장갑바늘인데, 마치 대바늘 같죠. 전 대바늘처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할 때 요런 뭐라 그러지, 코마개 같은 코마개 있죠. 이 장갑바늘에 코마개를 이렇게 끼우면 대바늘이 돼요. 짧은 미니 대바늘이요. 인형 옷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미니 대바늘로 충분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서 겉뜨기에서 늘릴 때는 양쪽 코링 사이를 준비하면 주의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늘려야 되죠. 왜? 코링 양쪽을 늘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밑에서 끌어올리셔도 되지만 저처럼 그냥 바로 올리셔도 돼요. 넘기시고, 이 늘리는 부분은 제가 원피스 부분에 자세히 남겼으니까 원피스 뜨기를 참조하세요. 여기서 가볍게 알려드릴 거예요. 또 코링 양쪽을 또 늘려야 되겠죠? 늘려요.
양쪽은 늘리고 하나. 이제부터 숫자를 그닥 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단은 코링을 끼우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면 이제는 그냥 세지 말고 편안하게 가면서 아 코링이네. 코링 양쪽은 늘리는 거지. 코링 양쪽 늘리자. 이렇게 눌리면 마치 무슨 규칙처럼 착착착착 되게 편하게 완성이 되니까 저는 코링을 만든 사람에게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요. 코링을 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좀 별도의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되지만 이건 꼭 한번 구입해 두시라고. 뜨개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면 코링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니까 구입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보여드릴 거 있고요. 요 단까지 뜨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겉뜨기를 뜨고 나서 겉뜨기를 떴으니까 이제 안뜨기를 뜰 열로 왔어요. 안뜨기에선 제가 어떤 것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양쪽 두 개만 겉뜨기를 뜨고 나머지는 쭉 안뜨기로 뜬다고 그랬죠. 안뜨기에서 겉뜨기 두 개를 뜨고 겉뜨기 두 개를 뜬 다음에 안뜨기로 바꾸고 줄을 바꿔서 실을 바꾼 다음에 안뜨기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저처럼 합사해서 쓰실 때는 실이 적당히 간격이 맞도록 두 실에 그거를 좀 조절해 줘야 되니까 그 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코링 그냥 가볍게 넘기고 이렇게 안뜨기는 양쪽 끝에만 겉뜨기 한다. 나머지는 쭉 간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다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시작했던 고무뜨기 부분은 요만했는데 점점 늘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퍼지고 각이 잡혀서 각이 이렇게 오각형이 내려오거든요. 이 전까지 제가 우리가 지금 요 한 작업은 여기서 여기 두 부분하고 여기 한 두세 단 정도 여기까지 뗀 거예요. 여기까지 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모양이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죠. 쭉 어디까지 내가 늘리라고 그랬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5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어요. 이게 총 8개가 될 때까지 늘리세요. 8개가 될 때까지 겉뜨기 안뜨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 고무단 끝나고 나서 코 늘리기 시작하면서 첫열에서 코 늘리고 두 번째 안뜨기에서 오고 또 늘리고 안뜨기 하고 늘리고 안뜨기 했죠? 그걸 총 5번씩 반복해서 10단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뜨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할 때는 코를 보세요. 아, 내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5단. 아, 나 지금 5단 떴지? 라고 하면서 코를 보시고 여기까지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떴어요. 제가 총 10단을 뜨라고 했죠. 다 겉뜨기 5번, 안뜨기 5번을 하면 이렇게 오각형이 나와요. 왜 오각형이지? 여기 앞쪽에 해당되는 무늬 하나, 팔, 등, 팔, 앞면. 그리고 앞면을 이렇게 지금 보세요. 말아 올리지 않고 나름대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사이즈로 떴고 제가 지금 뜨는 건 리나슈스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만큼이 우리 애들의 옷 차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떴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어떤 걸 떠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팔을 아직 분리하기 전이에요. 팔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바로 가셔도 되고, 팔을 분리하는 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팔을 분리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니트 떴던 것과 조금 다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을 보시고요. 이때 팔을 분리할 때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옷핀이에요. 이 옷핀은 다이소에 가시면 옷핀 뭐 1,000원에 왕창 팔잖아요. 사이즈별로 약 한 3cm 정도 되는 옷핀 2개를 준비하세요. 얘네들이 소매를 잠시 임시 고정해 줄 애들이거든요. 이제부터 늘리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자, 겉뜨기에서 우리가 코링을 이제 뺄 거예요. 늘리지 않으니까 코링이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가요.
코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코링이 편리하다는 걸 정말 알게 돼요. 그래서 코링을 제가 어떻게든 저렴하게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코링을 이제 빼세요. 빼고 요 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옷핀을 열고요. 옷핀에다가 요 팔 부분에 해당되는 코가 총 몇 개냐면, 자, 하나씩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천천히 하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저랑 똑같이 뜨셨다면 14개의 소매코가 나와야 되고요. 소매코를 모두 이동했으면 옷핀으로 이렇게 임시 잠금을 하세요. 전에는 실로 팔 소매를 잠시 임시 고정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이 편하시다면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옷핀을 사용하는 걸 처음에는 옷핀을 사용해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실로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실은 또 다른 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실을 다시 또 바늘 옮겨야 되고 약간 한 번 더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옷핀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얘는 잠시 이렇게 빼뒀어요. 빼둔 걸 앞으로 이렇게 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봐 주세요. 이렇게 넘기고 요 다음 코로 바늘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늘을 집어넣고 얘는 지금 6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최대한 합쳐요. 지금 보이시죠? 바늘에 얘 소매를 최대한 이렇게 앞부분을 당기고 넣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겠죠? 이 벌어진 상태가 된 거에서 겉뜨기를 여기다 넣고 얘와 얘를 최대한 붙여서 실을 감아서 겉뜨기 하나를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할 때도 당겨요. 당긴 다음에 겉뜨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소매 부분 분리된 게 최대한 덜 티나게 벌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소매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의 특성상 늘어나게 돼요. 최소화하는 거, 그 늘어남을 최소화하는 게 아까 그렇게 당기고 붙여가지고 코를 꽂는 거예요. 이제 이 팔은 2번이니까 2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 겉뜨기를 뜨고 있고 지금 부분에 몸통 뒷면이 되는 거죠. 니트에서는 앞면이 되고 가디건에서는 뒷면이 되는 거예요. 뒷면이 되는 걸 다 떴습니다. 뜨고 이제 코링을 빼야겠죠? 코링 빼고 옷핀 열고 옷핀에다가 총 14개의 소매코를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소매에다 또 넣는 거예요. 하나씩. 이때 뭐 빨리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세요. 왜냐면 대바늘에선 코를 놓치면 초보들은 그것만큼 대참사가 없어요. 왜냐면 코를 못 찾으니까요. 그리고 코가 행여나 풀려버렸다. 물론 어느 정도 뜨신 분들은 코바늘로 코를 올리기도 하고 다시 방법들이 있죠. 존재하지만 초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있는 작업이라서 그 부분을 주의하고 그냥 애초에 그냥 나는 초보니까 천천히 한 코씩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실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 코씩 빼세요. 저는 이런 거 배울 때 좀 어렵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쉽게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굳이 어렵게 배울 작업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또 분리를 했죠. 분리를 했으니까 코링 빼고 소매는 이렇게 앞으로 두고 제가 또 겉뜨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겉뜨기 한번 넣고 최대한 여기 붙이라고 그랬죠. 얘와 이 몸통을 최대한 붙여서 당기고 겉뜨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실을 한번 당겨서 겉뜨기를 하세요. 나머지부터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소매를 분리하는 큰 작업이 완성됐어요.
니트를 뜨면서 어려운 부분은 처음에 확장을 한다는 개념. 탑다운에서 왜 확장을 하지? 확장을 하면서 코링을 끼우고 그 코링 양쪽을 늘린다는 개념이 좀 잘 정립이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좀 어려웠고, 그걸 뜨면서 매 코스 링마다 양쪽을 확장한다는 게 까먹기 되게 쉽거든요. 확장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확장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 확장하는 부분만 계속 보시고, 코링 끼울 땐 양쪽을 늘린다, 코링 양쪽을 늘린다, 이 개념을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 그렇게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자, 이제 팔을 분리했어요. 팔을 분리하면 여기로 우리 인형 아이들 팔이 나올 부분이고요. 소매를 확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 코를 뜰 부분이 줄어들죠.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소매가 확 줄어드니까요. 여기서도 또 똑같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적당히 미리 이렇게 당겨서 어느 정도는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편해요. 자, 이제 이 안뜨기 할 열에서는 제가 안뜨기는 어떤 게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양쪽을 2개씩 겉뜨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요 가터 무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가터 무늬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세요. 겉뜨기, 안뜨기 하는 거지만 처음 2코는 겉뜨기를 해요. 그리고 안뜨기로 한 다음에 마지막 2코 역시 겉뜨기로 마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요 안뜨기 하는 거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쭉 뜬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개가 남았어요. 안뜨기 열이지만 마지막 2코는 첫 번째 2코, 마지막 2코는 겉뜨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뜨기 할 때도 겉뜨기,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양쪽 끝열이 이렇게 가터뜨기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디건에서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안뜨기열은 대부분의 어떤 걸 하지 않고 그냥 쭉 안뜨기만 해서 마감하거든요. 근데 가디건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는 뒷면이구나. 이렇게 소매를 분리시켰고요. 우리 인형 옷에서 소매를 분리했고 요 몸통을 합쳐서 이렇게 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떠야 되잖아요. 이거는 개인들마다 취향이잖아요. 누군가는 가디건을 좀 길게 내리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좀 짧게 내리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적당히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한 10단 정도? 10단 정도를 떠보세요. 한 12단 정도를 떠보시면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 그리고 왜 짝수로 가냐면요. 코를 이렇게 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짝수열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지금 2단을 뜬 거죠. 왜냐면 첫 단을 떴고, 지금 첫 번째 코를 합쳤고, 그래서 첫 몸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걸 분리하면서 얘네들을 합쳐서 겉뜨기로 첫 단을 떴고, 안뜨기로 2번째를 떴고, 지금 3번째 겉뜨기열을 시작할 차례인 거예요. 코를 다 넣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번 겉뜨기는 홀수열이 되겠고, 안뜨기는 짝수열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12단을 한번 쭉 늘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단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12단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리나 슈슈 같은 경우는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저도 한 10단 정도로 그냥 좀 짧게 해볼까 싶어요. 10단을 그리고 할 때는 내가 몇 단을 떴는지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기록이 귀찮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수계라고 해요. 단수계라고 하고 이렇게 옆에서 0으로 이걸 조절하기도 하고, 얘를 여기를 손으로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당겨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0에다 늘 맞춰둔 다음에 내가 지금 2단을 떴잖아요. 그럼 2단을 누르면 2번 눌러요. 그럼 이게 숫자가 2가 되죠. 내가 계속 뜰 때마다 2단씩 하는 거예요. 겉뜨기 안뜨기 하고 누르고, 겉뜨기 안뜨기 하고 누르고. 그럼 10단이 됐을 때 내가 몇 단 썼는지 세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뜨기 할 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단수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 보세요. 저는 그럼 이제 10단까지 뜨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이지에게 일단 한번 입혀봤어요. 전 지금 10단을 늘린 상태입니다. 10단을 넣을 땐 제가 기록을 하던 단수계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편해요. 10단을 뜨고 나서 보니까 허리 정도에 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고무단을 또 마감을 해야 돼요. 고무단을 마감한다는 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몸통 빗살무늬거다 이 밑단은 고무단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 고무단을 또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옷을 너무 길게 뜬 다음에 고무뜨기라면 옷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10단 정도 뜨고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뜨고 2단 정도 고무뜨기를 하면은 여기 기장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고무뜨기 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무뜨기는 제가 처음에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고무뜨기 2단으로 내려왔죠. 한 코 고무뜨기를 할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무뜨기라는 거는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바늘에서 있고, 코바늘에서는 고무뜨기가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바늘에서는 이렇게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또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이런 식으로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겉뜨기 안뜨기를 뜨는 걸 고무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고무뜨기로 밑단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기 요런 게 시보리처럼 됐다고 그래서 고무뜨기로 마감을 하고, 대부분의 옷들이 가디건은 이 밑단과 윗단은 이렇게 시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형 옷에도 적용을 해줘서 뜨는 거니까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해가지고 총 2단 고무뜨기를 이 목에 2단 했죠. 밑단에도 똑같이 2단 고무뜨기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고무뜨기까지 2단 한 모습이에요. 빗살로만 계속 있는 거 겉뜨기 무늬죠. 겉뜨기 무늬의 안에는 안뜨기 무늬만 쭉 있는 이런 거를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는데요. 메리아스 뜨기와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고무뜨기를 배웠죠. 고무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늘어나는 탄성 비슷한 시보리 느낌을 가진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로 마감을 했고, 만약에 나는 좀 더 쫀쫀한 고무뜨기를 뜨고 싶다 그렇다면 이 바늘 있죠. 저는 지금 3mm로 전체를 떴는데 시보리 작업할 때는 이미 2.5mm나 2mm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늘이 바뀌면서 실도 훨씬 더 그 공간이 적어드니까, 왜냐면 바늘 크기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조금씩 감기겠죠. 그래서 좀 더 쫀쫀한 무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바늘이 여유가 있고 다양한 홀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 사이즈 적은 2.5나 2mm로 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떴으니까 마감을 해야겠죠. 저는 예전에 코바늘을 먼저 배우고 대바늘을 나중에 배웠는데, 코바늘은 코가 매번 코마다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대바늘처럼 코를 마감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대바늘을 배우는데 코를 마감하려는 거예요. 응? 코를 왜 마감하지? 그 개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다가 이거를 그냥 통째로 휙 잡아 뺐어요. 이 바늘을 여기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죠. 다시 떴어요. 그래서 대바늘과 코바늘은 서로 뜨는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코를 마감할 때는 겉뜨기에서 쭉 겉뜨기로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대부분이 그 방법을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코바늘로 마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영상 중에 대바늘 기초뜨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마감하는 비법에 대해서 2가지로 자세히 알려드렸고, 코바늘로 마감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코바늘로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3번째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3번째 마감하는 방법은 고무뜨기 마감이라고 해요. 고무뜨기 마감은 뭐지? 자, 보세요. 지금 겉뜨기 할 차례죠. 마감할 때도 겉뜨기로 먼저, 첫 번째니까 겉뜨기로 먼저 마감을 시작을 하고요. 안뜨기 할 때는 이거를 안뜨기로 코를 떠요. 안뜨기로 코를 뜨고, 이제 얘를 한 코를 덮어 씌워야 되잖아요. 덮어 씌우는 건 동일해요. 덮어 씌워요. 그리고 이제 또 겉뜨기 해야 되죠. 겉뜨기 또 해요. 하고 이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코를 덮어요. 그리고 이제 안뜨기 할 차례잖아요. 또 실을 돌려서 안뜨기로 떠요. 겉뜨기 할 땐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 할 때는 안뜨기로 떠서 코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뜨기로만 쭉 떠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손이 좀 더 가지만 고무뜨기 마감이라고 해서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좀 더 이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겉뜨기잖아요. 겉뜨기로 가요. 또 뒤에서 와요. 안뜨기 할 때는 실을 안뜨기로 뜨고 얘를 마감을 해줘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할 때는 그냥 겉뜨기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제일 편한 마감 방법으로 하시고, 안뜨기 할 때 실을 돌려서 안으로 감은 후에 안뜨기를 뜨고 다시 실은 겉뜨기 다음에 겉뜨기 할 거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겉뜨기 안뜨기가 반복되면서 실이 조금 이렇게 다 떴을 때 이렇게 마감이 좀 쫀쫀하게 좀 이렇게 돼요. 그냥 겉뜨기만 했을 때와 코바늘을 마감했을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 마감이 되니까 이 부분 참조해서, 저는 어떤 게 더 편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각자 원하는 취향으로 마감하실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안내드렸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마감하세요. 저는 그럼 이거 쭉 마감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고무뜨기 마감을 쭉 했고요. 마지막 한 코가 남았어요. 이 한 코는 제가 여기에 있던 매달려 있던 거를 그냥 쭉 빼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코바늘로 바늘을 넣으세요. 5호 정도가 적당한 거, 4호, 5호 정도요. 바늘을 넣고 최대한 실을 당겨서 여기서 사슬뜨기 한 번을 하고 마감을 해요. 그럼 짱짱하게 마감된 고무뜨기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로 쇼쇼쇼쇼 안 보이게끔 숨겨줘야겠죠. 숨겨주게 하고, 나무 부분은 이제 팔을 연결해서 뜨는 거예요. 팔을 짧게, 나는 그냥 굳이 긴 팔 아니고 난 짧은 팔 가디건도 좋은데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코 집어넣어서 그냥 마감을, 코 마감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긴 팔 이렇게 된 게 좋아 라고 한다면 바늘을 넣어서 이 다음 작업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감했으니까 두 번째 팔 껴서 팔 마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단수개가 아주 유용해요. 단수개나 옆에 종이 하나 두시고 내가 몇 단 떴는지 기록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를, 이게 코랑 한다. 실이 잘랐으면 남잖아요. 이런 거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살살살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바늘 뜨기 할 때도 코바늘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코 마감할 때도 쓰이고,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 대바늘보다 코바늘이 훨씬 쉽거든요. 같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대바늘 뜨다가 코바늘로도 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코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빗살 무늬가 마치 코바늘 무늬 같지 않으세요? 여기다 해서 대바늘까지 뜨고 여기서 코바늘 무늬 쭉 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바늘과 코바늘은 호환도 되면서 뜯기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게 좀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실도 잘 숨겼고 저는 이제 팔 떠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옷비내에 꽂아졌던 소매 있죠. 소매를 감아감한 거잖아요. 이게 완벽한 마감이 아니죠. 완벽한 마감은 아무 바늘이나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의 마감을 완벽한 마감이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매달려 있는 걸 감아감이라고 해요. 이 감아감된 걸 다시 바늘로 이동해야 돼요. 바늘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옷핀이 풀려 있을 때 한꺼번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소매코를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총 소매가 14개 코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한 코 있죠. 한 코씩 하나, 둘 이러면서 이 옷핀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옷핀에서 이걸로 여기로 하나씩 이동을 하시면 돼요. 14개를 모두 옷핀에서 이동하실 때 코가 풀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보여드리려고 2개를 동시에 바늘을 뺐고요. 하나씩 바늘을 빼신 다음에 하나 마감하고 또 하나 마감하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보여드리냐면 제가 쓰는 바늘은 이게 지금 니트프로 바늘인데 쇠바늘 카본 바늘이라고 해요. 이 앞에는 알루미늄이 되어 있고 이 몸통은 카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이 이렇게 마찰이 되게 없어요. 이 바늘을 사용하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뜰 수 있고, 얘는 나무죠. 심포니 우드라고 하는데 모양이 좀 예쁘죠. 다만 같은 3mm라 하더라도 나무는 마찰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뜨시되 가능하면 요런, 지금 보세요.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훨씬 편하죠. 얘는 실이 좀 뻑뻑하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바늘에 따라서 되게 뜨개질은 도구의 차이가 많아요. 코바늘도 제가 다이소 코바늘이랑 에티모 코바늘 차이 보여드렸죠. 대바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바늘인가 카본 바늘인가에 따라서
뜨는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나는 좀 이제 전문적으로 뜨개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 팔 부분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무 바늘과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고, 안 뜨는 쪽은 이렇게 아직 코마감을 풀어지 마신 상태로 옷핀을 그대로 이래 두시고요. 여기다가 뭐 저처럼 편하게 하신다고 이걸 나무 바늘을 껴놓잖아요. 불편해요. 안 돼요. 그냥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대로 두시고 얘부터 뜨는 거예요. 얘를 뜰 때 지금 여기를 보면 겉뜨기 열이죠. 겉뜨기 열은 그대로 또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매를 보세요. 소매는 그대로 겉뜨기 안뜨기 무늬가 반복된 메리아스 무늬가 떠 있죠. 이 무늬를 뜨기 위해서는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를 일단 반복하는데 얘를 몇 단을 뜨냐는 거죠. 이 하나엘은 지금 16단을 뜨고 고무뜨기를 했는데요. 우리 리나슈슈는 하나엘보다 체급이 한 사이즈 작다고 그랬잖아요. 14개를 한번 떠보고 그 다음에 팔을 대본 다음에 더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볼게요. 그 이유가 실을 좀 더 두꺼운 실을 떴을 때는 12단도 맞고요. 실이 좀 얇았을 때는 14단도 맞고 더 얇으면 16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의 두께 똑같은 바늘을 사용하더라도 실이 얼마만큼 두꺼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겉뜨기를 갈 때는 이제 실이 다 마감되는데 어떻게 하죠? 새로운 실을 감을 때는 이렇게 짧은 실을 한 4cm는 남겨 두시고요.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빼요. 그리고 이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묶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묶지 마시고요. 이대로 그냥 바로 또 겉뜨기를 계속 이 코를 모두 하세요. 겉뜨기를 모두 겉뜨기로 이제 이 한 단을 마감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이건 영상을 자르지 말고 바로 그냥 쭉쭉 보여드릴게요. 코바늘에서는 저는 긴뜨기 하는 게 좋고 대바늘에서는 이 겉뜨기 할 때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겉뜨기만을 반복하는 가터뜨기 있죠. 그 방법이 제일 쉬우면서 좋았어요.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겉뜨기만 쭉 떴고요. 바늘이 지금 실이 총 4겹으로 주르륵 이어져 있어요. 이때는 이 4겹이 모두 통과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를 한번 했으면 이제 안뜨기 할 차례잖아요. 또 안뜨기 열에서는 뭐 늘리고 뭐 줄이고 가터뜨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겉뜨기 안뜨기만 소매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를 쭉 반복하는데 제가 이 두 번째 단까지만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대바늘은 어쩌면 되게 다양한 무늬로 이루어져 있지만 겉뜨기, 안뜨기가 메인이죠. 코바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늬들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긴뜨기와 짧은뜨기라는 것처럼 대바늘도 겉뜨기, 안뜨기만 내가 잘 뜰 수 있어. 웬만한 무늬 다 커버돼요. 그리고 꽈배기 무늬도 사실은 겉뜨기 안뜨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만 제대로 배워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 실이 완벽하게 처음 매달린 실이 아니다 보니까 잘라진 실이에요. 요 실을 까딱하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5cm 정도 남겨 두신 다음에 두 번째 겉뜨기 안뜨기까지 뜨고 나서 여기를 묶어요. 이렇게. 그럼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묶고서 이제부터 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해서 이 열은 아마도 리나슈슈는 12단은 떠야 될 것 같아요. 그 이걸로 단수계를 사용하시든 옆에 적어서 내가 몇 단 뜨는지 하시는 게 좋고 이 팔이 하나면은 단수계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적당히 이 길이만큼 뜨면 되는데 얘가 양쪽이잖아요. 양쪽을 똑같이 뜨기 위해서는 내가 몇 단을 적용했는지를 똑같이 대입을 시켜야 돼요. 실이 한 단 가지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까딱하면 짝재기 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똑같이 양쪽을 분배할 때는 그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니까 그런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 팔 12단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2단을 먼저 뜨고 나서 리나슈슈에게 입혀보니까 살짝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총 저는 14단을 떴고요. 소매가 여기 시작부터 14단을 떠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무뜨기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가디건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가디건의 이 소매도 고무뜨기로 마감한 게 보이시죠?
다 고무뜨기로 마감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고무뜨기로 한 코 고무뜨기죠. 계속 한 코는 겉뜨기, 코 안뜨기. 이 고무뜨기 두 단을 떠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릴게요. 고무뜨기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두 단 완성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 반복한 고무뜨기를 두 단 뜨시고 코 마감을 하세요. 코 마감은 제가 아까 요 밑단 뜨는 거 부분에서 알려드렸죠.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코 마감까지 뜨시면 이 한 팔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반복이에요. 이 부분의 반복을 여기다 똑같이 뜨시면 가디건 뜨기는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다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떴어요. 99% 떴고 1%가 남았는데요. 그 1%는 바로 여기는 막혔는데 여기는 열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팔을 다 완성한 후에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뒷면길이 나오겠죠. 뒷면길이 나온 곳에서 바늘 있잖아요. 돗바늘 아니고 돗바늘로 하시는 것보다 일반 바늘을 추천해드려요. 일반 바늘에 투명사를 다해서만 팔거든요. 그 투명사로 꾸매면 얘가 보이지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 내가 투명사가 없다? 그럼 그냥 일반 흰색 실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되신다면 다이소 가셔가지고 투명사는 꼭 하나 구입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를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투명사로 마감을 하면 훨씬 예쁘거든요. 자, 투명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낚싯줄 같이 생겼고 아주 얇은 낚싯줄 같이 생겼고요. 얘로 여기를 이 벌어진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해서 벌어진 부분을 메꾸시고 다시 뒤집으면 이 팔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팔 다 완성하고 나서 우리 인형 입혀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이즈로 뜬 옷은 이렇게 앙고라 터시를 섞어서 떴기 때문에 좀 잘 빛반사도 있고 안 보여서 이 색이 아니 잘 보이는 색으로 떴다고 알려드렸죠. 리나 슈슈 사이즈와 하나의 사이즈를 살짝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 인형 비슷한 유딩이 사이즈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유딩이는 다 같은 사이즈인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엘에게 맞춰서 사면 리나 슈슈가 너무 커요. 그리고 리나 슈슈에 맞춰서 사면 하나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로츠 5번 바디 아이와 리나 슈슈 바디는 완전 체급이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아까 입혀보니까 딱 맞게 예쁜 거예요. 색깔도 너무 겨울티 안 나고 초봄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예쁜 핑크색 가디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디건을 뜨면서 어려우셨던 부분은 아마도 확장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팔을 나누는 부분,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한 개념이지만 처음 뜨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통끼리 연결할 때 이 홀이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쭉 내려오는 거, 그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무리로는 고무뜨기 마감. 고무뜨기 마감 제가 아까 자세히 보여드렸죠. 긴뜨기, 겉뜨기를 쭉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겉뜨기, 안뜨기 반복하면서 코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무뜨기 마감이 아주 쫀쫀하게 예쁘게 잘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인형들 입혀봐서 입힌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옷을 다 모두 떠주었어요. 가디건을 떴고요. 하나엘은 약간 앙고라가 섞인 연한 핑크빛으로 떠주었고 얘는 좀 진한 느낌의 은색 펄이 좀 진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떠주었어요. 안에 입힌 핑크색 니트 원피스는 제가 뜨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이 니트를 뜨기 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이니까 원피스 뜨는 영상을 뒤에 첨부할게요. 그걸 꼭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디건 뜨기 전에 니트를 떠보고 그 후에 가디건을 뜨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작업 속도도 빠르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디건을 뜨신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머리에 코디한 거 보이시죠? 이것도 역시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겨울철 어떤 옷을 입혀도 이 머리띠는 참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모자도 좋은데 이 머리띠 아이템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자세히 한번 알려드렸고 아래 지금 우리 인형 아이들이 깔고 있는 카페트 있죠? 이 카페트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알록달록한 걸로 보여드리기 쉽게 올렸고요. 흰색으로 뜨시면 이렇게 되고, 전 수세미사랑 일반 면사를 합사해서 떴어요. 그랬더니 단단하고 두꺼운 진짜 카페트 같은 느낌이 완성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는 뜨개질 소품이에요. 이거 좀 어렵게 구하고 왔는데 예뻐서 이렇게 뜨개질 옷에는 잘 코디해 놓고 있어요. 간혹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니트 가디건 만들기 생각보다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쉽게 만드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알려드려야 하는 것도 많고 컷 찍어서 영상을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들 좋다고 해주시고 따뜻한 덧글에 좋아요 남겨주시니까 막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보여드릴 아이템이 많으니까 황금알 영상에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힘나서 앞으로도 예쁜 영상 많이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